네,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을 가르치는 정유선입니다. 실전 문제풀이 이제 시작되면서 아마 바빠질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OT를 하고요. 실전 문풀은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역학 전자기 양자, 그 다음에 광하고 열통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흐름대로 나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답안지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앞에 그 모의고사 이제 보면은 주의 사항이 써 있어요. 그래서 박스 치거나 그 다음에 이 칸을 넘어가거나 하면은 칸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내용은 채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별표 치면은 그 문항이 0점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전체가 0점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라고 하지만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정보여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교정보여는 다 봐준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풀이과 제발 부탁이니까 풀이과정과 함께 쓰시오, 아니면 풀이과정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 쓸데없는 노가다 하지 말라고 아까 보여드리는 거고, 예. 간단하게 써도 돼요. 답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잠깐 이제 뭐 그 말씀드리면은 직관 같은 경우는 역대 이렇게 합격률이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획하는 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참고하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게 직관 평균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수학하고 생물 같은 경우는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점수가 변동폭이 없으니까 그냥 뺐고요. 수학은 그냥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출제할 때 과학과 팀들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교수들이 말을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역대 정도 보면은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과학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충 보면은. 네. 그래서 회의를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점선은 뭐냐면 제가 그때 이후에 왔어요. 아셨죠? 제가 19년도에 왔거든요. 여기 첫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6번째 제자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보면은 근데 이제 물리만 딱 볼까요? 물리만 보면은 1차 컷이 한 60 후반 정도 맞으면은 웬만한 회차에서는 다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60 후반. 그래서 전략 싸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전공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략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이제 추세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바탕으로 기획을 하죠. 문항 특이성이라든지 시험 뭐 특이성이랑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경기 같은 경우는 왜 경기를 했냐면 경기가 인원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뭐 인원이 뭐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널뛰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도수가 제일 많은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기획 같은 경우는 60에서 67, 그러니까 평균 정도를 봤을 때 67, 8 정도를 컷을 넘기다면은 웬만하면 1차를 합격할 수 있으니 그런 포커싱을 맞춰갖고 짜드려요. 그래서 직강을 나중에 합격자들 평균을 내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40점 가까이 됐어요. 38? 재작년에 40을 넘겼고 평균 점수가 거의. 그래서 교육학이 평균 정도를 내보면은 한 15 정도 되고, 과결원이 합격자 평균 내면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합격자 평균이 한 38이 돼요. 최근 한 2, 3년 정도. 네. 그러면은 총합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은 물리가 38 같은 경우는 보면 18점을 틀리는 거죠. 그럼 4점짜리 4개, 2점짜리 1개를 틀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상위권 같은 경우는 한 46 후반, 그러니까 48이 넘기기가 힘들어요. 물리 전공 같은 경우는 48 넘기는 건 극상위권입니다. 한 5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네. 그런 특이성이 있어요. 보면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점수를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가져갈 건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장단점이 있잖아요. 나는 뭐 교육하고 과결원을 거의 만점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실제 특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첫 번째 케이스는 교육학 10, 과결원 12, 물리 45인데 이때 물리 45가 1등이었어요.
전공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강생 1등이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 떨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이때 교육학하고 과교론 만점자가 있었습니다. 직강생 중에. 교육학 20점 받았고요. 과교론은 23점인가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점수를 하게 하자. 뭐 교육학은 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물리가 30 초반인데 이 사람을 이겼어요. 점수로 높아버렸습니다. 점수가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의 케이스인데 전공을 50 맞았어요. 작년에 50 정도면 거의 내가 볼 때는 전국에 한 5손가락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1000명 정도 번다고 치면은. 그런데 보세요. 교육학은 작년에 조금 어려웠어. 인정. 교육학 어려웠다 치고 과교론이 15점인데 여기서 한 남들보다 교육학이 뭐 잘한 사람들 한 10몇 점? 작년에는 거의 18점 이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좀 맞은 사람들이 한 15점. 그 다음에 과교론도 한 10. 작년에는 잘한 사람이 23점까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78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죠. 뭐 어딜 써도 웬만하면 합격할 점수긴 한데 물리 50점을 받고 이 점수를 받아버리면 상세가 돼버립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물리는 50점 받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빵꾸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전공이 막 여러분들 막 8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 전공 56밖에 안 돼요. 맞죠? 네, 물리 강사가 이 말한 말 다 했잖아. 44점이 사이드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까여버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 케이스인데 교육학 19, 과교론 21, 물리 40점 맞았어요. 물리 40이면 직강생 평균 점수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요. 80 넘으면은 어디를 써도 합격해요. 뭐 되게 독특한 케이스 빼고 작년에 뭐 부산 이런 데 빼고 부산 작년에 77이었잖아 컷이. 그런 케이스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따라오셨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에만 올인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전공 올인할 거면 차라리 56점 받으세요. 알겠죠? 네,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라고. 56 받으면 다른 걸 좀 못 봐도 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56 불가능해 하셨죠? 50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전공 48 이상은 진짜 극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전략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형 하나, B형 하나를 버려도 버려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버려란 말은 그 전략 싸움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버려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풀 수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면 계획표 같은 경우는 꼭 작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물론 이제 올해 대학교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도 다르고 나는 문과 성향이 뭐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좀 백그라운드가 약하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거를 단기간에 바꾸는 거는 어마어마한 고역이 필요해요. 고역이.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강의를 짜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느냐 그거는 이제 보편성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고 개별 특이성이 있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계획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게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중에 해버리거든요. 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하니까 꼭 계획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12명인가 서울을 뽑을 때 그 지금 아마 저기 대학원 가 있어요. 야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전공 40점은 넘기자. 그게 목표였어요. 전공은 40점 넘기자. 그리고 교육학 과교를 다 맞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게 갔습니다. 전공. 그래서 전공이 한 직강생을 한 40명, 50명 정도 나고 친다고 하면은 전공인 순수 물리만 하는 거예요. 순수 물리가 그때 한 5등 안에 5등인가 7등인가 10등 안에 들었었는데 10등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총합을 하니까 올라가 버려. 1등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 깔짝깔짝이 무섭거든요. 네.
교육학에서 뭐 남들보다 2, 3점 더 받고 그 다음에 과교론에서 남들보다 4, 5점 더 받아버리면 확 올라가 버려. 10점 이상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 싸움을 좀 잘해야 된다.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략 싸움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복구 피드백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고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략 싸움을 잘 하려면은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게 있고 중간 있고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하고 그러니까 중하를 해결을 못 하는데 상위권을 붙잡고 있는 바보짓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거는 중하가 해결이 안 되면 상위권 문제를 건들 시간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이잖아. 나한테 30분 더 주는 거 아니잖아. 너는 그래. 너는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좀 낮았으니까 30분 더 줄게. 너는 높았으니까 20분 깎을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은 시험 점수를 시간을 준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를 주고.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받고 똑같은 시간 안에 하더라도 다 다르게 풀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부터 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교론부터 푼 사람이 있고 어떤 물리에서 푼 사람이 있고 이게 약간 그 한정식 같은 거란 말이야. 한정식도 세트가 나오는데 모두 다른 그 식사를 하잖아요. 나는 고사리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거고 나는 야채 먹기 싫으니까 안 먹고 난 고기만 먹는 거고 난 비싼 거만 먹는 거고 이런 것처럼 문제도 똑같아. 여러분들 공평하다 생각하는데 공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시험을 가져가려 하면은 전략이 필요해요. 알겠죠? 멍청하게 맨땅 헤딩하는 게 아니라고. 다 똑같겠지. 다 공평하겠지가 아니라고. 아셨어요? 네. 그래서 꼭 자기 수준별 학습하시고 이제 성적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난이도 좀 어려운 것도 이제 그 복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오프닝 훈련하고 문제풀이 내용 복습은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겠지 하면은 내용적인 거를 까먹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되게 금방 까먹거든요. 네,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시험을 해보라고. 내가 실전에서 이런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나한테 최대한 유리할까?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10번을 내드리는 거예요. 뭐 6월까지 합하면 11번이잖아.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면은 시험이 어렵든 쉽든 내가 시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어려우면 어차피 다 같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려우면 감이 잡혀야 되는데 시험 다 보고 망해갖고 어려운 거를 체감하면 안 되지. 중간 정도 봤을 때 이거 느낌이 싸한데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겪어보고 맞고 나서 아이고 아파라 이거랑 완전 달라요. 알겠죠? 완전 다르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어려우면은 대충 중간 정도 풀면 느낌이 와요. 와 이거 이 시험 장난 아닌데 느낌이 확 옵니다. 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점수가 조금 하락한 사람이 있고 반토막이 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널뛰기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쉬우면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시험이 쉬우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스트레스 받을 거야. 이게 따다다다다 붙어 있어 버리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게 생물을 뺐는데 생물을 빼자. 옛날에 생물이 특정 회차에 어디지? 14년도인가 20년도인가? 20년도 생물이 93점 나오던데 경기 합격이. 네, 그렇게 돼버리면 운빨로 바뀌어버립니다. 시험이. 2차빨로 바뀌어버리겠죠? 2차에서 누가 몇 점을 더 받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물 같은 경우는 암기 시험인지 특이성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70 막 70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갖고 뺐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세요. 이게 60 후반이면은 교육학하고 합쳐갖고 아니야. 그쵸? 교육학. 그러면은 생각으로 20점을 빼고 하면은 40 몇 점만 맞으면 되잖아. 맞나요? 40 몇 점, 45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과교는 24점이야. 잘 생각해보면 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까이면은 이게 팍팍 낮아지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강의 가볼까요?
자, 강의는 기본 심화 나눠놨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네, 1차 운동 법칙, 운동 여보죠, 운동 진도, 일과 에너지 회전, 유체. 그다음에 심화 파트 같은 경우는 심화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네, 초심을 가지고 하세요. 네, 초심을 내가 뭐 표시하라 뭐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역학 같은 경우는 기준점하고 기준점 그다음에 뭐 기준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기준점이 생기니까 상대 위치, 상대 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어디서 바라보느냐, 안에서 바라보느냐, 밖에서 바라보느냐. 가속계에서 바라보면은 상대 가속구가 나오는 거겠고, 그렇죠? 뭐 관성력이 튀어나오는 거겠고, 그래도 기준점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가속계 내부에 있으면은 제가 시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동, 밖에서 보는 거는 그냥 밖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랬죠. 기준점 세팅. 그래서, 자,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근데 편안하게 지금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냥 공을 던지는 게 바닥에서 V제로 던지는 게 상대 속도가 의미가 없어 버리죠. 엘리베이터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한 문장만 바뀌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초기 속도를 주는 순간에 이제부터 한 30%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좌표계에 익숙치 않다라는 거야. 이 부호 실수하거나. 그래서 정의 같은 거 잘 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되죠. 뭐 1차 같은 경우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그냥 수식 공식 쓰셔도 돼요. 자, V0가 있고 여기 도달 시간은 델타 T라 할까요? 뭐 H가 되겠죠? 여기는 안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뭐냐면 G만큼 윗방향으로 G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라는 거는 EG가 되겠죠. 네, G'이라는 건 G 플러스 A니까 윗방향 올라가면은 가속도 이게 이제 G니까 EG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따라서 델타 T분의 얘는 V0가 얘는 EG가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따라서 델타 T라는 거는 EG분의 V0가 돼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 면적 공식을 같이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거는 H라는 거는 2분의 1의 V0의 델타 T. 이거 수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V0에다가 얘는 여기 쏙 집어넣으면은 2지분의 V0의 V0가 되지. 그래서 4지분의 V0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따라서 S라는 거는 외부는 이제 얘를 외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순간에는 그냥 진공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엘리베이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V0 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의 델타 T의 제곱이 되죠. 쏙 집어넣으면 따라서 V0에다가 2G분의 V0 마이너스 2분의 1의 G에다가 2G분의 V0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2G분의 V0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얘는 8G분의 V0의 제곱이죠. 8분의 4니까 따라서 8G분의 3V0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엘리베이터에 충돌 안 해요. 끝처음에 살짝 달랑말랑 할다가 다시 내려와요. 잘 알아두시고요. 뭐 1차 운동 같은 경우는 심플하죠. 역학 조심하세요. 일반 물리는 물론 엄청 쉽게 줄 수도 있지만 일반 물리에서 좀 짜증나게 내버리면은 이게 평균 컷이 떨어져 버려요. 이유라는 건 아시죠? 일반 물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묻습니다.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존심 버리세요. 네, 일반 물리 그지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수능 20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세요. 엿먹어버려 내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17개 씻고 한 두세 개가 어려워요.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국제 올림피아드 애들이 그거 틀렸다고 3등급 나왔다고. 물리 금메달 받았는데 걔들 물리 풀었는데 3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연습하는 게 아셨죠? 연습하는 게 다. 메시가 농구하면은 잘할까? NBA 가가지고 다르잖아. 메시는 축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메시가 만약 야구하면은 잘할까? 못 칠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냐면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X축, Y축 분할이에요. 예, 포물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그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있으면 X축은 등속 운동이지만 가속도가 다른 데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 뭐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얘는 하지만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X축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X 스페이스를 하면은 자 V 코사인 세타 T라는 거는 얘는 10m죠. 1초. 1초일 때 T에다 1 집어넣을게요. 아직도 집어넣을 줄 알까요? X라 할까요? 그럼 1초 집어넣으면 따라서 V의 코사인 세타는 얘는 10m per sec가 돼요. 자, 그리고 총 도달 시간을 줬으니까 4초. 자, TR이라는 거는 얘는 G분의 얘는 2V의 사인 세타가 되죠. 얘는 4초. 따라서 V의 사인 세타라는 거는 얘는 10이죠. 2 털골에서 20m per sec가 돼요. V의 사인 세타 20m per sec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나오죠. 따라서 탄젠스 세타라는 거는 2가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따라서 V라는 거는 V에 얘를 벡터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X축이니까 10,20을 쓸 수 있죠. 이게 Vx, Vy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면 1기 미터 퍼 세크. 따라서 V의 속력이라는 거는 얘는 10 루트 5 미터 퍼 세크가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빼거든요. 계산 좀 실수를 덜 하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D값 물어봤죠. D값 같은 경우는 알아두세요. 속력이 확정이 되면은 D값은 경로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1초니까 그냥 알고 있는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D는 V의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1초 걸리죠. 따라서 V라는 거는 V sin 세타는 20이니까 20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0에다가 1초죠. 그래서 15m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v의 제곱분의 gx의 제곱에다가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 경로식이죠. 자, 탄젠트 세타가 2라고 그랬으니까 2에다가 10 마이너스 2에다가 v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에다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는 10이고 x는 10이죠. 그러니까 10. 네. 탄젠트 세타는 2니까 따라서 4 플러스 5. 그래서 5 날라가고 10 두 개 날라가고 5. 그러니까 20에서 5 빼니까 15m 똑같이 나오죠. 자, 볼까요? 포물선은 대칭꼴이에요. 대칭성 만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1초 걸렸고 여기까지 2초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센터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초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그 고지고대로 풀어보면 자, x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v0의 코사인 세터의 델타 t는 얘는 10m가 돼요. 델타 t라는 거는 q에서 p를 뺀 겁니다. 10m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초예요. 1초. 2에서 1 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따라서 이게 1초.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m per se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얘는 y가 같기 때문에 두 개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y라는 거는 v0의 sin 세타 이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냥 전형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초 놓고 2초 놓고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v0의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0이고요. 2의 v0의 잠시만요. 2초니까 아이고 여기 제곱이 어디 갔냐? 제곱 왜 있니? 2v0의 sin 세타 마이너스 얘는 2에다가 10에다가 4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5고 얘는 20이니까 따라서 v0의 sin 세타는 얘는 15m/s예요. 1번씩. 제가 단위를 계속 써드리는 거는 단위를 수치는 그 수치 문제는 단위 안 쓰면은 네 안타깝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몇 퍼센트가 꼭 나와요. 단위 안 쓰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맞을 수 있는 거를 틀려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 팩터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v0라는 거는 자 x축이 10이고요. y축이 15죠. 미터/세크. 5를 빼요 밖으로. 그러면은 2, 3 미터/세크. 아시죠? 네. 그러면 따라서 v0라는 거는 얘는 5에다가 루트에다가 9, 4, 13 미터/세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타도 할 수 있어요.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45도보다 크죠?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쉽죠. 왜냐하면 전체 그 v0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얘는 전체 도달 시간이 3초라는 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전형적으로 구하면은 자 r이라는 거는 g분의 2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사인 2세타로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게 쓰일 때가 있고 사인 2세타가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g분의 2vx vy예요. 그러니까 제로 말하는 거예요. 요것 됩니다. 이게 기출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10이고 2고 자 v0x라는 거는 저기 보이시죠? v0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10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구해놨어요. v0 사인은 15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고 30입니다. 단위 꼭 쓰시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연습하고. 그렇죠? 아까는 또 대칭성. 왜냐면 TH가 2분의 3초예요. 맞죠? 왜냐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가 1초고 여기가 2초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1초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라는 건 0.5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초잖아. 그래서 TR이라는 거는 그러면 3초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 3초 하면은 10 곱하기 3이니까 30m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와 한 김에 H도 구해볼까요? H는 2G분의 얘는 V0Y의 제곱이죠.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기 때문에 V 사인 세타 구해놨어요. 10이에요. 그래서 2에다가 10에다가 사인 세타가 15죠. 15 곱하기 15. 이런 거 할 때 설마 이거 제곱하시는 건 아니시죠? 225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갖고 나누는 거 아니죠? 그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 할 때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 푸세요. 소인수분해. 초등학교 때 배우나? 소인수분해? 언제 배우지? 네, 배우잖아. 그냥 이렇게 쓰세요. 나누는 게 낫죠? 그러면은 2, 3 따라서 4분의 45. 단위 꼭 쓰시고 미터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포물선이 저쪽에서 쐈다 그랬잖아요. 같은 각으로 같은 속력으로 쏘면 포물선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도 A랑 똑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맞죠? 네. 그래서 A 위치에서 그런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A는 같은 높이에서 높이 있죠. 잠깐 세팅 좀 하고 가면은 자 A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데 B는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B도 여기서 쏜다고 하면 이 지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얘랑 얘는 대칭성 때문에 기울기만 반대로 가요. 각은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정면 충돌합니다.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도 똑같고 속력도 똑같고 경로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꽝 충돌 하나를 합쳐자고 떨어져요. 당연하죠? 하나를 합쳐서 비탄 충돌이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최고점 높이가 주어지고 최고점 높이에서 뭔가 그러니까 최고점을 지나가지고 최고점 높이에서 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최고점을 기준으로 자유낙하로 생각하시면 또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두세요. 이게 푸는 게 뭐냐면 최고점 높이가 나오고 임의 위치 높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포물선으로 보지 말고 Y축 여기서 자유낙하로 생각하면은 여기 올 때까지가 2분의 H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H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라고. 이게 빨라요. 원래 따르게도 풀리는데 일반 물리 같은 건 빨리빨리 푸고 넘어가야 되잖아. 일반 물리는 계산을 노가다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세요. 최고점 높이가 주어지고 어떤 특정한 곳에 높이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시작해라. 그럼 시간비를 할 수 있어요. 따라오셨죠? 시간비. 자, 그러면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니까 낙하로식으로 하면 H는 T의 제곱의 비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자, 여기서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여기 H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자유낙하로 생각하시면 반만 떨어졌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어차피 TH랑 똑같으니까 자유낙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떨어지나? 어차피 자유낙하 시간이죠. 자, 그러면 T의 H의 시간하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델타 T로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뭐 2분의 H를 할까요? 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T를 스몰 h, 그 다음에 여기를 T의 2분의 h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것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유낙하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는 T분의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면 높이 여기 길이가 2분의 H잖아. 자, 이거 쓰면은 2분의 H 대 H는 T의 2분의 H의 제곱 대 T의 H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T의 2분의 H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얘가 1대2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T의 2분의 H 대 T의 H라는 거는 얘는 1대 루트 2가 돼요.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TA 시간은 T가 날아가요. 쭉 날아갑니다. 맞나요? 날아가잖아.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H를 찍고요. H를 찍고 T분의 H만큼 내려와요. A까지. 저 A는 그래서 A가 충돌 직전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TH를 더하기 T의 2분의 H가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T의 2분의 H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TB라는 거는 어디서 못 빼면 되냐면 여기서 요거 빼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내가 시간 거꾸로 돌리면 똑같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서 얘 시간 빼면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얘는 TH에서 T의 2분의 H 시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T의 2분의 H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충돌하려면은 지연 시간 B가 걸린 시간에다가 A가 오는 시간을 빼면은 지연 시간이 돼요. 동시에 돼야 되니까. 맞죠? A가 만약에 3초고 B가 여기까지 걸리는데 2초야. 그럼 2초 뒤,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3초 걸렸어. B가 여기까지 오는데 1초야. 그럼 언제 쏴야지 만나겠어? 2초 뒤에 쏴야 되잖아. 그러면 A에서 B 시간을 빼면 되죠. B가 오는데 걸린 시간. B는 30분 와. B는 1시간 오고 나는 3시간 걸려. 3시간 걸리면 야, 너 2시간 뒤에 출발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지연 시간 빼면 되죠. 따라서 얘는 언제냐면 T0라 했으니까 TA 마이너스 TB가 돼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2에 T의 2분의 H가 됩니다. T의 2분의 H는 쉽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유낙하니까 2분의 H는 2분의 1의 GT의 2분의 H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T의 2분의 H라는 거는 G분의 H 루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2의 루트 G분의 H가 돼요. 요것만 구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자, A와 B의 충돌시는 속력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죠. 얘는 기울기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B는 플러스 기울기를 갖고 얘는 같은 각으로 A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져요. 그렇죠. B는 최고점을 안 지났고 A는 최고점을 지났으니까. 따라서 얘는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5의 Q라는 거는 얘는 따라서 V0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TA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V0 안 줬죠? V0 안에 높이를 줬잖아. 그럼 높이 공식으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H라는 거는 2C분의 V0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4G분의 사인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45도죠. 따라서 V0의 제곱. 네. 그러면 얘는 V0라는 거는 얘는 2의 루트 GH가 돼요. 에이쿠. 이렇게 따라오시죠. 자, 2의 루트 GH에다가 2분의 루트 2에다가 TA라는 건 여기 있죠.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이거 루트 G분의 H가 돼요. 얘는 무조건 H단위 나와야 돼요. 길이니까. 그렇죠? 뭐 의미 없어요. 어차피 G 나누고 할 필요 없어. 당연히 길이 단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H가 있으니까 H단위 나와야 되지. 그럼 나머지 산수만 되는 건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얘는 날아가니까 이거 쭉 집어넣으면 따라서 2 플러스 얘는 루트 2 H가 되겠네요. 이게 가속하는 공간에 포물선 던지면은 되게 다양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속도를 적당히 조절하면은 되게 독특한 그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를 할 수 있냐면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직선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짜 가속도가 있는 중력장에 윗방향으로 던지면 가속 운동하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가속도에 알짜 가속도가 있는 곳에다가 각도를 딱 쏘면은 얘는 직선 운동이에요. 그런데 얘는 변이식이잖아. 얘를 잘 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걸로 등가속 수식을 활용해서 풀어드릴 거고, 얘를 잘 보시면요. 얘는 특정 위치에서 여기 위치에 대해서 변이값이잖아. X축에. 그쵸? 그러면 얘가 갔다가 다시 왔단 소리란 말이야. X축으로. X축만 뭐 그림자로. 갔다가 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운동밖에 없습니다. 포물선은 절대 제자리로 알아요. X축 같은 경우는. 따라오죠? Y축, 그러니까 X축은 이 뒷방, 가속도가 뒷방으로 만단 말이야. 이렇게 만단 말이야. 그럼 X축은 요걸로 맞잖아.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안에서 볼 때 포물선을 하잖아요. 뭐 뒷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갈 수 있잖아. 포물선을, 어떻든 포물선을 할 텐데, 알아두세요. 얘는 X축이니까 제자리로 왔다 했잖아. 이해가세요? X축. 따라오셨죠? X축. 그러면 얘는 척이 X축에서 던졌는데, X축이 제자리면 Y축 제자리예요. 그렇죠? 제자리로 오는 거는 직선운동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도 해도 되고 그 일반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거 신경 안 쓰고도 풀어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내부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가속도를 이 뒷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뭐 세타로 쌌다 했죠? 세타 얘를 V로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만 하시면 돼요. 얘를 보세요. X축은 이제 X축을 정보를 줬으니까 X축에 그 수식을 쓸 거예요. 자, Vx라는 거는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T가 돼요. X축 가속도 있죠. 왜냐하면 관성계니까. 아니, 가속계니까. 관성력이 존재를 해요. 원심력. 마이너스 뒷방향으로 존재를 하죠. 버스 가속도. 네. 그리고 X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V0의 코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AT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그런데 얘를 X에 대해서 T의 그래프를 줬잖아. 2차 그래프잖아. 2차 그래프는 T로 묶어요. T로 묶으면은 이렇게 돼요. 얘는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AT가 돼요. 그럼 얘 해는 어떤 게 되냐면 해를 줬어. 저기서 0하고 저기 G분의 루트 3V라고 줬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게 0이잖아. 지금 0 올 때 해. 얘 그래프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이게 2차 그래프잖아.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T X 따라서 T 여기 T라는 거는 얘는 A분의 2V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네,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최대값 줬잖아. X의 최대값. X의 최대값 어떻게 찾냐? 수식으로 넣어도 돼.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얘는 X축에 대해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Vx T 또로로 최대값에서 X가 0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변이가 0 나오려면 여기가 T고 여기가 2분의 T겠지. 이 값에. 그럼 이게 최대값이에요. X 맥스. 맞죠? 가속도는 A. 이게 또 빨라요.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하셨죠? 여기 그 2분의 해가지고 반띵 넣어가지고 집어넣어도 돼. 그 노가다 띄어야 되니까 따라서 X의 최대값은 2분의 1의 V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T가 돼요. 그러면 4분의 V에다가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G분의 루트 3 V가 되겠지. 그러면 4G분의 루트 3 V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근데 최대값 줬어요. 뭐냐면 8G분의 얘는 루트 3 V의 제곱으로 줬어요. 2번식이에요. 2번식에서 뭘 찾았으면 코사인 값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날리고 2분의 1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세타가 6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3분의 파이 쓰셔도 되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만 가면 되죠. 자, 그럼 이걸 1번에다 대입해요. 1번에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따라서 T라는 거는 얘는 줬으니까 G분의 루트 3 V 줬죠? 얘는 따라서 A라는 거는 2V에다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A분의 V가 돼요. 이렇게 날아가요. 따라서 A라는 거는 루트 3분의 G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네.
그리고 S라는 거는 얘는 버스니까 2분의 1의 AT의 제곱이죠. 2분의 1에다가 맞죠? 버스가 이동할 때 발사하는 버스가 이동한 거리니까 심플하게 따라서 루트 3분의 G에다가 얘는 G의 제곱분의 3V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따라서 2G분의 루트 3V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저거를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좀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자, 볼게요. 이게 1차원 운동밖에 안 한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얘가 이 각도로 딱 쏘는데 이 가속도 각도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G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 이거 벡터가 이거잖아. 근데 이거 여기가 세타가 돼야 돼요. 아, 여기가 세타가 여기가 세타죠. 억각이니까 여기가 세타. 가속도랑 일치를 내야 돼요. 속도 방향이.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왜냐면 그래야 변이가 빵이 나와요. 다시 초기 위치로 올 수가 있어요. 포물선이. 안 그러면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자, 요거는 얘 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가속도가 얘를 실질적으로 가속도 뭐 G'해도 되고 A'이라 할까요? A'이라는 건 루트 A의 제곱 왜냐면 피타고라스 다니까 90도니까 A의 제곱 G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속도 시향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초기에 뭘로 했냐면 얘는 지금 여기로 쏘는 거예요. 아셨죠? 버스가 있으면 이 축이라고 이 축. 이게 X고 이게 Y고 여기로 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뿡 갔다가 딱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내부에서 바라보잖아. 쭉 쏘면 똑같아. 포물선 던진 거랑 똑같아요. 포물선 던진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갔다가 멈추고 다시 떨어져요. 맞죠?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얘는 V로 쏘고요. 쭉 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V고요. 그러니까 이 축을 잡고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이쪽을 경로를. 자, 그러면 이게 T고요. 뭉 갔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를 알려줬어요. 2분의 T라고. 이게 A예요. A 프라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T분의 이 V는 이 T분의 이거 넘겼어요. 이 V는 A 프라임이다. A 프라임. 네.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 V에다가 T를 줬으니까 따라서 루트 3V분의 얘는 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2G가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얘를 제곱을 하고요. 자, A'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가 3분의 4G가 된답니다. 그렇죠? 넘겨면 따라서 A의 제곱은 3분의 1G니까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3분의 1G라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따라서 얘는 A분의 G가 되죠. 그럼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세타라는 거는 60도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 하는 건 똑같죠. 네, 쫓겨나가 있습니다.